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구간, 일단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조금씩 뉴스나 업황까지 같이 반영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봐야 하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이어지네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태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인의 패닉셀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가 좀 빠져나갔다가 그때 기관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또 사줬던 수급적 뒷받침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개인이 다시 들어오는 건지의 움직임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실 오늘 현재 구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전히 강한 네이버도 보여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 종목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까지 같이 보면 반도체가 앞단에 자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점은 한미반도체가 5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반도체주 내에서는 가장 탄력적이고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선은 사실 좀 재미가 없어졌던 구간인데 근데요,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그냥 옆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잘 버텨주고 있고 아니면 혹은 반대로 뭐 매력이 없다로 봐야 되는지 현재 구간에서의 자리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번 이제 탄핵 관련된 그러니까 개업 비상계엄서부터 네. 이제 시작돼서 지금 뭐 탄핵 전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밀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컸던 거고요.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지금 매수를 하면서 방어했던 게 그나마 좀 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업황과 관련돼서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전부 다 지금 이제 금액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지금 자사주가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사주 매수가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방 경직을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하방 경직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AI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AI 시장에 대해서 확대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뭐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아까 기관 순매수에서도 있었지만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그 마이크론이 결국에는 반도체 보조금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은 삼성, SK하이닉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 있는데 뭐 그 전에 빨리 줘야 한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빠른 속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한미 반도체에게 이득이에요? 뭐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연결해볼 수 있을지는 고민인데 네. 한미 반도체의 본딩 장비 같은 경우가 기술력의 우월성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스텝 이제 HBM4로 넘어갈 때는 본딩 장비를 지금 구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내일 기업 설명회가 있는데 네. 그 주제가 HBM4와 관련된 부분에 장비 여기에 대한 멘트가 나올 것으로 주제의 정황상 지금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HBM3와 관련해서 본딩 장비를 구현했기 때문에 HBM4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리셋돼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올라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오늘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종의 HBM4 관련한 신기술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술적 진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라는 거네요. 자, 여러분 내일 12월 12일에 한미반도체 IR이 있는데요. 주제가 HBM4 시장 전망 등등, 뭐 TC본도 출시 계획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 사실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 한 62%? 네. 너무 많이 내려온 건데 그렇죠. 네. 주가 매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안전한 자리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으로 접근하면 뭐 바닥을 잡기는 힘들어요. 바닥을 잡을 필요도 없죠.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 미래의 실적 이런 부분으로 답보될 때 접근을 하는 게 낫거든요. 오늘 주가는 그런 점을 내포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전 때 주가가 올라올 때는 뭐 이거 특별함이 있나? IR 주제를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네. 이걸 인지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내일 만약에 HBM4 관련해서 본딩 장비에 어느 정도 기술의 진전이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주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려요. 긍정으로 달라지겠죠. 이 부분을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일 IR 뚜껑 열어보고 나서 어떤 것들이 전해지는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움직였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점검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AI 소프트웨어주가 역시 강해요. 강한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 미국 빅테크랑 껴있을수록 더 강해요. 아니면 미국이랑 껴있을수록 더 강합니다. 단순히 실적 안 나와서 그동안 안 볼래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빅테크가 껴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잘 나오겠지와 하는 기대감이 좀 더 프리미엄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 계속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연일 갑니다. 일단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뭐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나 아니면 어떤 분야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AI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미 뭐 과거서부터 지속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된다라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더 이상 어떤 뭐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AI 소프트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 외에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AI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팔런티어가 이제 이런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촉발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그런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빅테크 쪽에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적이 지금보단 계속 AI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나와 있긴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이거의 연속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고요. AI에 관련된 실적이 본격화돼야만 아마 관련된 종목들의 그 시세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회사 내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AI가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AI 덕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이전에 네이버가 계속 올라왔을 때 이상웅 이사님께서 지금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굉장히 또 배가 부른 연말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도 계속 올라요? 네. 이사님, 이건 돌풍은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크게 뭐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기보다
그 해외 쪽에 지금 AI와 결부되는 소프트웨어, 네.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의 상황들이 좋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 약간 바스켓 매수라고 하죠. 어떤 종목을 뭐 배제해서 롱숏 이런 형태로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AI를 기반으로 한 뭐 소프트웨어 또는 뭐 기존의 진전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의 성과를 내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실적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크게 보여준 건 없어요.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열고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주안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재미난 그 리포트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리포트였냐면요. AI 소프트웨어 다음 차례가 게임일 수 있다라는 뷰였어요. 네. 근데 게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AI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갈래의 업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게임 부분이고 한 개 부분이 이제 보안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보안주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 이슈가 함께 맞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 뭐 보안주 이쪽도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 그리고 보안까지 일단 다 매력적인 점수를 주셨네요. 만약에 AI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고가권을 달리고 있어서 좀 두렵다면 저점에 있는 보안이나 게임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또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거는 바로 양자입니다. 뭐 이미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14년, 100해, 그쵸? 년이 걸려서 풀 수 있는 것을 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5분 만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양자 암호의 암호까지 또 풀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실상의 후속 뉴스 보니까 아직까진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자, 양자가 사실 근데 단기적이라는 평가는 있거든요. 왜냐면 상용화도 안 됐고 진짜 실적도 뒷받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관 쪽에서 지금 보니까 뭐 신성 델타테크 쪽? 보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기 테마 그리고 구글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자와 관련된 쪽으로 같이 지금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글이 이제 만든 게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여전히 지금 뭐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 10년 이상 더 연구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뭐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러면서 양자라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글에서 운영하고 구글이는 이제 IBM 같은 경우도 지금 절대온도 가까운 그런 이제 초전도체 상에서 지금 양자 컴퓨팅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오늘 좀 불거졌는데 이거는 뭐 연결된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 통신원과는 양자라는 이름만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이 양자 역학이라는 부분에서 같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된다라고 해서 양자 암호가 뭐 활성화된다 하고 보시기는 어려운 거고요. 두 개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는 다르게 이제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분야는 별도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팅이 좋아졌다라고 된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이런 통신망이 고도화될수록 이제 암호화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양자 그 중에서 암호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자 암호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SKT 같은 경우도 뭐 세계 최초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을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양자 암호통신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양자 컴퓨팅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거는 더더욱 이상한 그런 이제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양자라는 이름에 붙었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는 다르게 양자 암호통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단순히 트레이딩 정도 하신다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을 오래 장기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좀 짧게 보시네요. 근데 여기에 시장의 성격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성웅 이사님. 네. 요즘 사실 전국이 어지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상승 상위 종목 보면 네. 거의 인맥주,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좀 더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적 바람, 기대 때문에요. 정책주가 가고 있고, 오늘 사실 이런 신성 델타테크와 같이 초전 조체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의 풋 종목 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마장이 활발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체와 관계없이 이런 양자 같은 거는 트럼프도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러티브적인 성격에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여지는 없나요? 더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이게 또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시기가 더 걸리죠. 10년 그 이상. 약간 난제에 가까운데 난제, 네. 보통 우리가 이 난제에 가까울 때 상용화를 하나의 최종적인 꼬린 지점으로 보고 상용화의 허들을 넘어설 때마다 종목들은 반응을 해요. 그 시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난제기는 하지만은 허들을 하나씩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종목들이 더 반응을 하겠죠. 대형주 중에서는 뭐 IBM, 뭐 구글 이런 쪽이 중심에 서서 기술 진보를 해 나갈 거고, 나머지 뭐 미국의 익히 작은 종목들은 이미 시세들이 많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좀 다른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테마적인 요소로 함께 우리나라는 뭐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워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들이 폭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라 이 이슈가 과연 여기서의 마지막 파티인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도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지켜보실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역시나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12위에 보면 VT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52 주신고가 오늘도 플러스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화장품이 다시 한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확인을 했고 북미 쪽에서 여전히 경고안에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관을 보니까요. 북미 키워드가 확실한 실리콘2를 좀 담습니다. 오늘 화장품 뭐 커버 나온 것들 보니까 진짜 실리콘2, 뭐 VT 아니면 ODM 다 많습니다. 임 대표님, 화장품에 꽂힌 브랜드라던데 그래서 VT가 가는 걸까요? 뭐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나빠져서 이런 조정을 받았느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만약 중국에서 중국 내수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중국 내 소비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과거서부터 중국 소비재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특히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에 비해서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내수가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해서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중국 내에서 많이 팔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퀘스천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련된 부분의 브랜드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 동남아 같이 어떤 다른 중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 정상세가 얼마만큼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대형 뭐 화장품 업체보다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 내에서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있는 뭐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ODM, OEM 업체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수출 그 창구가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 OEM, ODM 쪽으로 화장품주는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기회 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가볼까요? 오늘 또 오르는 쪽이요. 오, 은근히 여행 항공이 오르는데 카지노까지요. 이거 반등장이어서 그래요? 아니면 갈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최악의 상황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잘 뭐 오지 못 올 수 않는 네,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초점은 새로운 수요처가 열릴 수 있는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이 어제는 뭐 화학주,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 뭐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 저가 항공 쪽의 데이터는 중국 쪽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실적과 함께 멈춰 있었는데 중국이 좀 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유가는 이미 시장에는 유리한 상황이고 근데 환율 같은 경우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 뭐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를 함께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환매 형태의 시장이다 보니까요. 어제 오늘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강했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은 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뭐 순환을 이용하는 관점 하에서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 오케이로 네, 의견 주셨습니다. 여행, 항공, 카지노 등등 이야기 나눠봤고 자 오늘 다 오르는 섹터 또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 기자재 일제히 또 빨간 양봉을 자랑합니다. 지금 기관 순매수를 보니까요. HD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미포, 삼성 중공업도 있고 기관이 맞죠? 외국인도 사고 있는 쪽에 조선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있네요. HD 한국 조선해양 지금 앞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다시 간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요? 임 대표님, 사실상 2025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수주가 뭐 4년치? 다 채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당겨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 이제 중국 수주가 이제 많이 좀 줄었다. 중국 대비 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국내 그 조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이런 뭐 수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 중심으로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실속은 더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까지 뭐 지금 올라가면서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새롭게 지금 수주하는 그런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이제 미국 함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이제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조정을 일단 끝내고 일단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간 종목도 있고요. 다시 전고 향해 가는 쪽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등 여러분 면밀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금융 좀 보고 싶습니다. 외국인 우리 금융 지주, 하나 금융 지주 지금 담고 있고 기관 쪽 한번 볼까요? 역시나 KB금융 앞단에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지켜주는 지지 라인단에서 오늘 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정호 기사님, 우리 금융주 계속 이정호 기자님께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자리의 매력이에요? 그냥 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학습 효과로 박스권 하단에 왔으니 들어오는 매수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과는 다르게 외국인 같은 경우가 금융주를 매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 한 50% 정도는 매도가 출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수급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은행이라든지 기타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가 밸류업에 이 정책을 놓고 내놨던 주주 친화 정책은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주주 환원은 계속될 거다라는 그 취지가 변하지 않는 한 자리가 또 박스권 하단이면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또 있어 보였던 건데 외국인이 여기서 더 덜어내는지가 조금의 변수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럼 이 부분 잘 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 이서국 이사와 함께 프로의 시선 함께 했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